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경우의 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열, 조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5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 거는 경우의 수 단원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단원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거, 이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더하기와 곱하기의 연산인데, 언제 더하느냐 언제 곱하느냐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는 아마 직관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좀 더 이론적으로 배워보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니까 합은 가장 적으면 2, 가장 크면 12까지 나오겠죠. 자, 그럼 2에서 12까지 나올 텐데,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두 개 있네요. 5와 10. 그러면 5의 배수가 만약에 합이 5가 된다면 10은 절대 될 수 없죠. 반대로 10이 됐다면 5는 절대로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흔히 경우 나누기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수업에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나눠서 했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즉 5가 되는 경우 구하죠. 10이 되는 경우 구하죠. 같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거 둘의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죠. 이걸 그냥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를 구분하는 건데, 먼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있는 거 보면 합이 5인 경우니까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1, 4, 2, 3, 3이 다르겠죠. 4, 1 다르겠죠. 얘들 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10인 경우는 4, 6, 5, 6, 4 이렇게 해서 3가지.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4 더하기 3은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을 읽어보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표현이 핵심이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하면은 둘을 더하는 거.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쪽이 이제 어느 거냐면 경우의 수 단원 집합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또는이면 우리가 실제로 합의 법칙은 덧셈이라는 연산보다는 합집합과 연산시키는 게 좋아요. 연관시키는 게. 그럼 합집합과 연결되니까 또는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니까 A가 일어나는 거, B가 일어나는 거 둘이 겹치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단순히 더하는 것보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경우를 나눴을 때 겹치는 게 없으면 둘을 더하면 되지만, 즉 집합으로 따지면은 서로소겠죠. 서로소일 땐 더하면 돼요. 근데 교집합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빼주는 거, 그게 실제로 저는 합의 법칙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보통 덧셈으로 정의되니까,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그냥 더하기 연산과 관계 있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게 되면 소희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엽서 4종류와 편지지 6종류 중에서 하나를 골라 편지를 쓰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내가 엽서를 고른다면 편지는 안 되겠죠. 반대로 편지를 고른다면 엽서는 안 되겠죠.
그런 엽서 중에서 고르는 거 4가지, 편지 중에서 6가지에서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예제 1번. x, y가 자연수일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와 y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게 됐죠? 그래서 x, y가 자연수일 때 3에서 x 더하기 y는 5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먼저 3인 경우를 보게 되면 1과 2 혹은 2와 1이죠. 자연수니까. 그럼 4를 봅시다. 1, 3, 2, 2, 3, 1 3개가 될 거고, 5인 경우를 보게 되면 1, 4, 2, 3, 3, 2, 4, 1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되니까, 동시에 일어날 리 없으니까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9개다. 너무 쉽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보게 되면 문제 2번. 자연수일 때 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여기서 일단 요구하는 건 위에 거대로 한다면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1인 경우겠죠. 그럼 1, 1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2가 되는 거 1, 2, 2, 1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3이 되는 거 찾으면 1, 3, 3, 1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4가 되는 걸 찾으면 1, 4, 2, 2 그리고 4, 1 이렇게 해서 3개가 있겠죠. 이걸 다 더하면 2, 4, 6 해서 얼마인가요? 4개, 5개, 8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혹은 저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개가 이 문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숫자를 대입하고 그 다음 될 수 있는 걸 찾아요. 즉 x가 1인 경우 x가 1인 경우 y가 될 수 있는 게 1과 2와 3과 4 4개 다 되죠. 그리고 두 번째 x가 2인 경우 y가 가능한 걸 찾으면 1은 1 되겠죠. 2는 4 되겠죠. 2개. 세 번째 x가 3인 경우 찾게 되면 y는 1밖에 없겠죠. 네 번째 x가 4인 경우 찾게 되면 4 곱하기 1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4개, 6개, 7개, 8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킬을 기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정시킨다. 하나,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증가시키면서 다른 하나를 찾아내는 방법. 네, 이거를 좀 알아두면은 다른 문제들을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밑에 있었던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푸시고 이 고정시키는 방법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민혁이는 한 개에 1,500원인 사과 한 개와 2,000원인 배를 8,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려고 한다. 사과와 배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과일을 사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위의 문제처럼 저는 3번에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풀도록 할게요. 즉 사과 한 개에 1,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2,000원인 배를 사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X개 사고 배를 Y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X 더하기 2,000Y가 되겠죠. 이게 8,000원보다 작다. 그래서 공두개 지워줄게요. 그리고 5로 약분하면 3X 더하기 4Y는 5, 1은 5, 5, 6, 3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하나씩은 사라고 했으니까 저는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갈 건데 첫 번째 x가 1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가 1이 되면은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가능하겠죠. 현재 x가 1이면은 4y가 13보다 작잖아. 이것까지 적어야 되겠네요. 그럼 1 가능하겠죠? 2 되겠죠? 3, 42 되겠네요. 이렇게 3개. 두 번째 x가 2인 경우를 하게 되면
2, 3은 6이니까 4y가 10보다 작겠죠. 그래서 y는 1 가능하겠죠. 2 가능하겠죠. 세 번째 x가 3인 경우 보게 되면 3, 3은 9니까 4y는 7이죠. 그래서 y는 1밖에 안 되고, 네 번째 x가 4인 경우 그럼 4, 30이니까 4y는 4니까 y는 1. 그 다음부터는 없죠. 그래서 2 더하기 3 2개, 1개, 1개 더하게 되면 7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푸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곱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두 개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둘 다 선택을 할 때 몇 가지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생각열기를 보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효과 그리고 액자 요거를 고르라고 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은 사각액자가 있고 둥근 액자가 있죠. 그리고 효과를 이 세 가지를 넣을 수 있대요. 요 그림을 보면 알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내가 사각액자를 고르더라도 효과 3개 넣을 수 있죠. 둥근 액자를 골랐을 때도 3개 넣을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의 3개씩인데 내가 고를 수 있는 액자도 2종류, 효과도 3개씩이니까 2를 곱하면 6개다. 이렇게 액자도 고르고 효과도 고르죠. 2를 다 해야 되니까 액자 고르는 거 곱하기 효과 고르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곱해서 나온다라고 해서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이 부분은 그냥 직관의 영역이 커요. 사건 2개가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곱해야 되겠다, 이거는 더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공연 하나를 보고 싶은데 하나만 볼 거예요. 그럼 콘서트와 뮤지컬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콘서트, 뮤지컬 각각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콘서트도 하나, 뮤지컬도 하나, 그렇게 했을 때 골라라라고 하면 곱하면 되겠죠, 각각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에 좀 의존해 주는 걸 추천을 하고, 진짜 감이 안 온다라는 사람들은 위에 있었던 이런 이론들을 보시고 아니면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4번도 사과, 바나나, 키위 중에서 한 가지를 하고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중에서 한 가지를 섞어서 음료를 만든대요.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총 음료는 과일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고, 양배추, 채소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애들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넣어야 되니까 곱해야 되겠죠. 각각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12가지가 됩니다. 네, 이런 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니면 그 능력을 좀 키워주세요. 자, 그 다음 장 예제 2번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이거는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은데,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이제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소인수분해는 그리고 가장 작은 소수부터 합니다. 그래서 2로 하면 36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큰 소수인 3으로, 만약에 또 3으로 안 되면 그 다음 소수인 5, 이런 식으로 작은 소수부터 나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해서 그 소수 먼저 쓰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소수인 2 먼저 하고,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3 하고, 더 이상 안 되네? 그 다음 5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이걸 외우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은,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약수라는 거. 그러면 2가 3개 있다란 뜻이죠. 그럼 2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0개, 1개, 2개, 3개. 그래서 총 4가지의 선택이 나와요. 근데 3도 선택해야 되죠. 그럼 3은 0개 선택 안 하거나 1개거나 2개. 그래서 셋. 그래서 12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수에다가 더하기 1해서 곱하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선택이기 때문에 2가 3개 있으니까 2를 선택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안 하는 거 1가지, 하나 선택하는 거 2가지, 2개 선택하는 거 3가지, 3개 선택하는 거 4가지. 그래서 지수에 더하기 1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많이 외우고 있어서 쉽다고 생각을 해요. 56 한번 해볼까요? 2, 28, 2, 24, 27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7은 선택을 안 하거나 한 번 하거나 그래서 둘 해서 8개 됐나요? 108 마찬가지 2로 54죠. 2, 27이죠. 그러면 이제 2 다 했으니까 3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2는 0번, 1번, 2번이니까 3가지, 3은 0, 1, 2, 3번이니까 4가지. 그래서 총 12개가 나온다. 요겁니다. 됐나요? 자, 문제 6번. 전개의 원리인데 전개는 각각의 괄호에서 선택을 해서 곱하는 거죠. 즉 A를 요렇게 곱하죠. 그래서 나오는 항이라는 건 문자가 다 다르면은 앞쪽에 있는 거에서 반드시 하나, 뒤쪽에 있는 항에서 반드시 하나 선택해서 곱한 만큼 나오니까 앞에 항이 3개니까 A, B, C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3가지. 뒤에도 반드시 선택해야 되죠. A가 아무것도 안 곱하고 A로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3가지 해서 총 9가지. 그럼 쉽죠. A, B 둘 중에 하나 2가지, X, Y 둘 중에 하나 2가지, P, Q, R 셋 중에 하나 3가지. 그래서 4, 3, 1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각각의 괄호의 문자가 다르면 쉬워요. 근데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면 만약에 X, Y 대신에 하나가 A라면 그땐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밑에는 상황에 맞게 합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죠. 뭐 합의 법칙이니까 셋 중에 하나만 산다. 요거겠죠? 곱의 법칙이니까 이 3개 중에 2개 혹은 3개를 산다. 뭐 이런 문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확률 통계는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직관을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직관이 더 중요한 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론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론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꽤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 단원은.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내용 설명을 하고 제가 돌아왔을 때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